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 박PD입니다. 네,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승자는 누가 될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샵 008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해 주시는 저희 팀의 전문위원님들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요병도 이겨드리는 월요일 페어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다시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께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두 분께 투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이 살짝 바뀐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의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기존 종목들을 손절하고요. 전문가님들의 종목으로 포트를 운영하는데 전문위원님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당 종목별 비중은 25%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와 목표가가 터치가 되면 포트 제외가 됩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은 저희가 종가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률 5% 달성 시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락 시 강제 청산입니다. 그리고 아침 프로그램이죠. 수익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가격 전략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붙을 두 종목 다시 만나보죠. 네, 오늘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와 광주 신세계 붙었습니다. 자, 이 두 종목 많은 분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블랙핑크 인 더 에리아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살짝 더 이길 것 같은 저의 개인적인 마음이 드는데. 근데 오늘 좀 반칙을 한 게. 왜요? 여기 지금 냉난방 시스템을 조금 손질을 해갖고 제 자리에 에어컨 바람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배가 얼어버려갖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이 꽁꽁 얼었는데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빨간 옷을 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하나 하셨죠? 근데 이주연 전문위원님 바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지금 광주 신세계의 이제 다른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게 방송 용어 맞나 모르겠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돈을 잘 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물건을 팔았을 때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IT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이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소매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백화점, 유통업을 할 경우에는 마진이 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신세계,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18%에서 한 19%가 돼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신세계와 비교를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광주 신세계의 영업이익률이 40%에서 35%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건을 팔면 거의 반 정도는 이렇게 수익으로 들어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한 1,500억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500억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진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판매 단가적인 부분, 이제 판매를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백화점 그리고 소비주들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굉장히 싼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종목을 사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같은 소비주 백화점이라도 장사 잘하는 마진율 높은 우리 광주 신세계 오늘 좀 저도 독특한 회사라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항상 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죠? 땅! 산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렇죠.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강주 해소해야죠. 친세계 네. 저평가 네. 그다음에 마진 잘 남기는 소비 또 백화점 회사고 소비주 회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땅 많이 갖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정영진 오너의 지분이 50%가 넘는 회사 자꾸 확인하지 아주, 마세요. 네. 아주 정말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회사.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불안한 통신 연결 잘 들어봤고요. 하지만 뭐 땅 투자해서 수익이 잘 나는 것도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금땅이 되면 좋겠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움직였다 하면 그곳이 금밭이 되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종수 전문가님, 저희도 질 수 없을 것 같은데 YG 엔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S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YG 엔터, JYP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블랙핑크 이제 리사가 이번에 솔로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네. 리사요, 리사. 네. 리사가 이번에 리사로 솔로에 알고 데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데 지금 6월 달에 지금 이제 타 이제 그룹이라든지 이제 뭐 BTS도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BTS 방탄소년단, 그다음에 엑소, 세븐틴, 그다음에 브레이브걸스, 트와이스, 블랙핑크, 리사 뭐 이렇게 솔로 데뷔 뭐 이렇게 6월 달에 많은 이제 그 그룹들이 지금 이제 컴백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같이 움직여주면 순환매도 돌고 강세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 만약 되게 되면은 뭐 차트를 보면은 뭐 알겠지만 주가가 위로 솟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과 그다음에 지금 이슈를 맞춰서 움직여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는 그런 기대감도 하나의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년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지금 흑자 전환을 단기 수익을 잃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건데 이미 벌써 흑자 전환을 벌써 잃었다라는 거 이거는 참 앞으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좀 반영을 좀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흑자 전환 단기 수익을 잃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미 흑자 전환을 잃었기 때문에 뭐 올해 내년 계속 좋은 실적 추이들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의 흐름 이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를 적으로 돌리실 건가요? 아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이정수 나왔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어떤 좀 그 발음을 좀 말리게 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팀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도 팀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투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자 포트폴리오 현황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이정수 전문가님의 개인 포트폴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와 원익머티리얼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SK증권까지 지금 함께 포트에 편입이 된 부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편입이 된 종목도 있고 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 된 종목들 중에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10% 넘게 원래 훨씬 수익률이 높았는데 좀 반납했던 부분들 아쉽게 느껴지네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주연 전문가님의 개인 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편입된 종목들이 많고요. 익절 처리가 된 종목들도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편입은 되지 못했지만 삼익THK 같은 경우도 14.9%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점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랩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개인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팀 포트폴리오를 살짝 봤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덜어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수장으로서 좀 듭니다. 왜냐? 이정수 전문가님이 지금 25% 내에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거의 다 찼어요, 전문가님. 지금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좋은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종목들 지난번에서도 원익 그 머티리얼즈를 덜어냈던 이유도 계속 이제 소비주로 여러분들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꿔야죠, 포트폴리오. 소비주 쪽으로 왜냐하면 종목들이 가지를 않아요. 특히 IT 섹터들이 가지 않는데 그쪽을 쳐내고 이제는 이제 소비주 쪽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초록뱀 미디어도 갖고 나왔었고 지난 시간에서는 GK도 갖고 나왔는데 네. 편입이 됐다라 그러는데 포트에 보이지를 않네요. 어쨌든 GK라든지 이런 종목들 계속 소비주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YG엔터가 편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하나를 빼야 되면 저는 네. 원익홀딩스를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섹터들은 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이 흐름과 이 수급에서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소비주 쪽으로 그래서 YG엔터 쪽을 넣고 원희홀딩스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도팀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걸 보여줌으로써 포트폴리오 수정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IT 가지 않는 종목들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소비주로 적극적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시기다. 포트폴리오 직접 교체를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박팀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요, 이종수 전문위원님부터 들어보죠.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마지막 한 방 날려주시죠, 위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비주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지금 제일 움직이기 좀 편해요. 그래서 소비주들에서 뭐 엔터주도 있을 거고,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카지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뭐 음식 업종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엔터 쪽에서 지난번에 초록뱀 미디어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랬는데, 초록뱀 미디어보다는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지금 YG 엔터라든지 이쪽에 있는 섹터들이 확실히 거래량이라든지 수급도 좋아요. 그러면 먼저 움직이는 쪽은 얘네들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애들이 먼저 이끌어주는 종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그 이후에서 뭐 다른 엔터주 그룹들 뭐 미디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 다른 애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슈가 하나 또 다시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그 공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뭐 해외 공연이라든지 국내 공연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빨리 풀리면 올 뭐 연말에 아니면은 뭐 늦게 풀려도 뭐 내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런 부분을 먼저 미리 선방한다라 그러면 6월달, 7월달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좀 선점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비주 말씀을 오늘 YG엔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소비주 선택해야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주 신세계 현재까지 저평가에 땅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정용진 부회장님이 지분 50% 이상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해 주시죠. 까먹으신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 얘기해 주시죠. 네, 마지막 포인트는 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주 안전한 종목이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잡아내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에서 오늘도 보셨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행주나 소비주나 뭐 항공주나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하실 텐데 그중에서 영업이익이 그 어떤 회사보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만 주가는 오르지 못했어요. 지금은 바닥을 치고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소비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주목을 받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땅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마지막 마진 높은 장사 잘하는 백화점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고민할 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투표 지금 종료하고요. 과연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승리한 종목은요. 네, 역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광주 신세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아침 프로그램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팀이 이렇게 월요일부터 산뜻하게 또 승리를 해주네요, 여러분들. 많이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주유소 3부에서는요. 종목 상담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 같은 번호 열어두고 있고 전화번호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세요, 박 PD님? 그리고 여기 계신 두 분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유소 1, 2부 좀 특집 방송합니다. 오, 저랑 네. 이렇게 세 명이서 오랜만에 유튜브
주유소 버전 비슷하게 방송에서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금요일 날 맥주 한 캔 드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네. 또 혹시나 미성년자분들은 사이다 드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네. 금요일에 방송할 예정이니까 인생 고민, 주식 고민, 그다음에 코인 고민까지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금요일 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 전반에 대해서 세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봐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도팀이 이겼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강조점을 드리면서 이어서 승리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승자의 강의를 들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승자의 강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뭐 이런 현황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소비주를 봐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IT 부품주를 사실 이거를 포기하고 싶은 종목들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규칙상 제거를 해야 된답니다. 저는 오히려 원희홀딩스라든지 이쪽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IT주들은 실적이 나쁘기랍니까? 미래 지향성이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일부러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 아까 전에 원희홀딩스 아마 원희홀딩스 포트가 아마 제거가 돼서 아마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자, 요 말씀 좀 먼저 드려볼게요. 자, 반도체 섹터들 일단 실적들을 보게 되면 실적들이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네이버든 뭐 찾아보면은 반도체 이번에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 다 나왔는데 반도체들이 전년 동기 대비 뭐 57%에서 60% 정도 다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실적 추이도 다 좋은데 왜 안 가느냐?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특히나 지금 IT 섹터 같은 경우들은 제약주와 함께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IT는 조금 빼는 게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좀 너무하다 싶기는 한데 뭐 빠지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수급도 꼬여 있고. 자, 근데 이제 원희홀딩스 전에 ASP 홀딩스라고 APS 홀딩스라고 작년 지금이 아니고 지금 오늘 많이 빠졌는데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죠. 작년 9월 여기 9월 14일, 아니 15일에서 14일경에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때 당시 IT주들은 다 잘 움직였는데 거기에서 하나 안 움직이는 게 APS 홀딩스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빠지고 5개월 동안 빠졌다가 결국은 지금 주가가 100% 넘게 올라가면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까지가 103%였고 오늘 고점을 줬으니까 이건 더 났었겠죠. 근데 지금 쭉 빠져가지고 사실 뭐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 팔아도 수익은 대략 한 60% 정도는 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원희홀딩스 비교를 해드리면 차트를 이렇게 보면 이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 이때 당시 원희홀딩스의 이때 모습과 APS 홀딩스의 이때 모습과 원희홀딩스의 지금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포트에서 제거가 되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정말 징그럽게 안 움직이면은 똑같이 APS 홀딩스처럼 APS 홀딩스가 작년에 9월 달에 이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은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APS 홀딩스처럼 이렇게 큰 시세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IT 섹터들은 올해 하반기서부터 해서 내년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거예요. 반도체 장비, 부품,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쇼티지, 뭐 황금 사이클 그런 거 얘기 여러분 다 알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죠. 그래서 답답하신 거고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기가가 외국인들이 일부러 지금 걔네들을 꽉꽉 눌러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원희홀딩스는 정말 잘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APS 홀딩스하고 원희홀딩스를 비교를 해서 얘기했다라는 거. 그거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봐봐라라는 거. 그래서 원희홀딩스는 상당히 바닥에 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쪽에 지금 IT 섹터들이 얘만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원희홀딩스만 안 가는 게 아니고 뭐 원희가 IPS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대부분의 IT 부품들이 다 가고 있어요. 거기다 오늘 제약주도 못 갔죠. 남북경협주도 못 갔죠. 뭐 등등 다 싹 다 못 가고 있는데 반대로 소비주들은 기관과 외국인들 연기금들이 계속 삽니다. 그럼 왜 사는가? 일단 미래를 뭔가 얘네들이 예측을 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비주들은 실적이 좋으냐? 오히려 실적을 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카지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만한 소비주들이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갔는데 실적이 좋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박살이 났던 거죠. 그렇죠? 다른 애들도 박살이 났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완전 박살이 났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거를 알고 얘네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실적이 안 좋은 거를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연기금이 삽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안 좋아요. 올해까지는 안 좋은데 언제 좋은 거예요? 올해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일단 좋긴 좋은데 흑자 전환이 안 되더라도 적자가 연속적으로 되더라도 올해와 내년 사이에서는 흑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에서 꾹꾹 눌러놨으니까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실제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쪽이 소비주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은 뭐 좀 이따가 YG엔터를 얘기를 좀 하겠지만 자, 일단은 PPT를 좀 준비한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자, 일단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현황을 제가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었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어제까지가 어제까지의 기준인 거죠. 뭐 오늘 24일이긴 한데 오늘 24일 맞죠? 근데 어제까지의 기준으로 전체 접종자 숫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553만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 접종을 지금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 좀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10분의 1 정도 뭐 지금 접종자가 좀 된 것 같은데 지금 2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 5월 22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그 마친 지금 접종자 추이를 보게 되면 확실히 4월 16일 이후서부터는 접종자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그러면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접종자 숫자는 그러면 이 접종을 맞추는 것들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방송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2월 달에도 했고요. 2월 달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확진자가 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확진자가 뚝 떨어지니까 마스크를 이제 벗고 다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2주, 3주 정도 지나니까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뚝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에 완전 그 독립을 이루겠다. 종전선언을 하겠다. 코로나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말로만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접종 영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누적 그래프인데요. 뭐 이거 누적 그래프는 화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화이자 쪽을 좀 더 점점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누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파를 때에서 늘어난다는 얘기고 동일하게 갈 때에서는 누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계속 맞추고 있는 부분들은 맞고 자, 최근에 영화가 지금 개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날에서 가장 많이 본 게 뭐냐면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고요.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200만 명 정도 봤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진 못했는데 뭐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200만 명 그래서 지금 2021년 올해 지금 국내 개봉 영화 흥행 순위 해가지고 200만 명을 넘은 게 지금 소울과 귀멸의 칼날이고 그다음에 미나리 여러분 아시죠? 미나리 같은 경우는 지금 110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원 관객 수가
지금 10위짜리 뭐 내일의 기억은 지금 32만 명, 뭐 자상어보 33만 명. 그러니까 영화를 잘 보질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서라도. 그러고 나서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어린이날 때에서 개봉은 1월 27일 날에 했었는데 뭐 동원 관객 수는 200만 명 정도. 위에는 이제 기사 이제 그 캡처를 뜬 거고요. 그래서 200만 명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 19일 날에 개봉을 했습니다. 분노의 질주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이제 시리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영화 화면 중에 하나인데 개봉 5일 만에 지금 100만 명을 넘었고 지금 첫 주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지금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주말 토요일을 합산해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 113만 정도가 지금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00만 보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예전에서는 이것도 안 나왔어요. 이것도 안 나왔고 귀멸의 칼날 200만 명 볼 때에서도 이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지금 최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분노의 질주가 뭐 5일 만에 지금 113만을 찍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추이로 가게 되면 300만 명 혹은 뭐 500만 명도 가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자 여기 앞에 보면은 개봉일 있죠. 1월 27일, 1월 22일 그다음에 뭐 미나리 같은 경우도 3월 3일 날에 개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코로나 그 전파가 뭐 한 2주? 그렇죠? 뭐 2주라든지 뭐 한 달 안에서는 막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빨리 전파가 되는데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 2주 안에서 뭐 나온다라 그러면 지금 시일이 꽤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영화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다음에 지금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버스도 여전히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뭐 5인이야 뭐 이렇게 뭐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영화관 지금 열리고 있고 좀 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확진자들이 확 늘어나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일별로 지금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확진자 숫자가 500명대에서 지금 600명. 이 정도 내에서 지금 계속 머무르고 있죠. 자, 보세요. 1월 달서부터 해서 늘긴 늘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확진자 추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추이를 볼 겁니다. 자, 일단은 대한민국은 1월 달서부터 해서 뭐 그냥 대동소이하죠. 좀 늘긴 늘었어요. 1월 달에서 400명대에서 500명대, 가끔씩 600명 잠깐 찍었 400명이었다가 이렇게 되다가 4월 9일서부터 해서는 뭐 한 600명대에서 뭐 500명 후반대, 뭐 중반대 이 정도 찍고 있는데 그럼 다른 나라 한번 추이를 한번 봐봅시다. 다른 나라의 추이를 보니까 는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백신을 많이 맞추니까 그렇죠? 1월 달서부터 해서 확진자 숫자가 일별입니다. 일별인데 뚝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되죠? 이전보다 뚝 떨어지는 거 미국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탈리아인데 3월 16일서부터 해서 확진자 숫자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스페인인데요. 스페인도 한때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떨어지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검사 숫자가 뭐 이게 많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도 뭐 기사를 봐서 알겠지만 근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인데 이란은 좀 많이 최근에 이제 인도하고 중동에서는 아직은 잡히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4월에서 최대로 많이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망자. 제가 이제 3월달, 4월달서부터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뭐였냐면 확진자는 늘어나더라도 이게 이제 노약자분들, 그다음에 요양원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이 예방 백신이 먼저 접종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 중증 환자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나오고 사망자가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거기부터 맞춘 거죠. 맞추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망자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400명, 500명, 600명 늘어났다고 지금 뭐 3차 대란이다, 뭐 4차 대란이다, 지금 뭐 난리가 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서 봤지만 지금 영화관 개봉을 하고 200만 명, 300만 명 지금 막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사망자도 100명에서 200명 떠야 되는 거고요. 확진자도 1,500명, 2,000명이 떠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미국은 접종을 마쳤으니까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거는 사망자 지금 일별인데요.
사망자 숫자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많기는 해요. 왜냐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사망자 숫자가 거의 하루에 거의 1만에 가까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뭐 5천 명, 4천 명, 3천 명 이렇게 사망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꽤 많이 줄었죠. 지금은 뭐 100명대, 200명대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좀 많이 나올 때서는 여기 보면은 왼쪽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2천이니까 많이 나올 때서는 뭐 400명대 최근에 나오고 있고 5월 달만 하더라도 뭐 1000명대 넘기도 했어요. 하루 사망자가. 근데 그것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차트가 지금 쭉쭉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때는 뭐 하루 만에 뭐 8,000명 넘게 사망할 때도 저 때가 피크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방 백신이 효과가 먹히다 보니까 뚝 떨어지는 거 확인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뭐 200명대에서 사망자가 나오지만 많을 때에서는 뭐 여기도 1000명대 사망자가 나오다가 지금 뭐 200명대 이하로 좀 줄어들고 있는 사망자 숫자 보이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 사망자 확실히 줄고 있는 부분 보이고 있고, 여기 이제 이란도 사망자는 일단은 줄어들기는 하는데 좀 많기는 하죠. 어쨌든 이쪽도 지금은 한 200명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사망자 숫자는요, 이거 지금 10명 단위입니다. 아까 딴 데는 뭐 200명, 뭐 400명 단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000명 단위, 뭐 8,000명 단위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12월 이때가 12월 한 27일경 그때 한번 하루 사망자 한 40명 나올 때가 가장 피크였고, 1월 10일경 그때가 이제 30 몇 명대 나왔던 거고, 최근에서는 사망자가 조금 많이 나오게 되면 하루가 9명, 적게 나오면 뭐 3명. 근데 이거를 뭘 봐야 되냐면 지금 1월 달서부터 해서 극장을 개봉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풀어놓은 부분들도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방 백신이 먹히고 있다는 거에 지금 데이터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소비주들 지금 데이터를 봤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뭐 시노팩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백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맞추게 될 텐데, 그 로드맵을 보게 되면 7월 달서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이제 많이 맞추게 됩니다. 지금도 지금 점차적으로 맞추게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연령 제한으로 해서 뭐 이제 60세서부터 뭐 이렇게 해갖고 맞춘다라고 이제 예약자 접수를 받고 있죠. 일단은 노약자서부터 먼저 주고 나서 이제 7월 달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마치게 되면 결과는 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도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바닥에 있다가 그게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다가 결국은 그 좋은 부분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원래 있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주들은 그동안에 왜 못 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영화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왜 못 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뭐 소비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그쪽 관련주들은 뭐 영화관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 애들은 지금 꽉꽉 눌러놨었는데 지금 데이터 추이를 보게 되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자 완전 줄어들겠죠? 확진자도 팍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스크 우리나라도 벗고 다닐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 열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영화도 거기서 이제 경기도 그냥 보고, 그다음에 영국의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직접 가서 보겠죠. 그 영화관들 다 개봉하고 볼 거고 여행 자유롭게 다닐 거고. 그럼 거기에 따른 이제 소비주들도 소비가 되면서 실적들이 좋아지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바닥에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소비주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 바로 이 승자의 강의 시간에 GK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이따가 YG한테도 보겠지만 소비주들은 되게 많습니다. 백화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호텔, 영화, 그다음에 음식업종, 뭐 그 외에서 뭐 화장품도 소비주, 히터주도 소비주고 뭐 등등등등 지금 뭐 소비주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주들이 왜 기관 외국인들이 4월 달에서 무지막지하게 사고 있느냐.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사고 있거든요. 4월 달에서부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서부터 소비주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GKR 한번 볼게요. GKR 보게 되면 이거 소비주잖아요. 수급 보면, 자, 수급 보면은, 자, 투자자별. 자, 보면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금융투자들은 뭐 쉬지 않고 계속 사주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누적을 보더라도 기관들은 98만 주, 금융투자는 15만 주, 보험도 24만 주, 연기금도 35만 주. 자,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거 수급 보게 되면 계속 팔아요. 이게 외에서도 IT 부품주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 여기다가 뭐 삼성전기를 넣든 뭐 대형주긴 하지만 종목들 누게 되면 다 계속 팝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수급이 때문에 삼성전기 자 계속 외국인들 계속 팔죠. 보험도 계속 팔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IT 부품주들도 지금 보면 계속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넷패스 그렇죠? 수급 딱 봐도 오른쪽이 10%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지금 IT 부품주 흐름들과 지금 소비주들 GK라든지 뭐 호텔신라라든지 아니면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수급을 보게 되면 확실히 따뜻한 물과 찬물 차이 정도의 차이로 완벽하게 온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사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주는 반드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지금 높이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를 보면 아까 GKL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향으로 소비주가 풀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에서는 그래서 제가 원래 3월 달서부터 이쪽을 매집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던 쪽이었는데 저희 가족분들도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3월 달, 4월 달에서 IT 부품주 할 수는 있는데 비중을 3을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그다음에 소비주들을 3, 3, 그래서 6. 그쪽을 6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6대 1은 뭐 원하는 걸로 뭐 IT가 좋으면 IT를 4로 가져가면 되고 뭐 이게 매집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나 소비주 쪽으로 그래서 그 전략을 3월 달, 4월 달에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었었는데 사실 지금 뭐 IT 부품주들 빠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IT 부품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자체가 경기 민감 소비주 쪽으로 6 정도로 가져가고 있다면 지금 시장은 분명히 버틸만 합니다. 결국은 IT 부품주는 나중에 가긴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장은 왜 소비주가 가야 되느냐. 소비주가 얘네들이 매집도 해놨고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소비주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YG엔터에 대한 전략도 드려야 되니까 자 오늘의 편입 종목인데 YG엔터 차트를 보게 되면 N자형이죠. 그렇죠? 여기서 모양을 만들고 놓고 있는데 이건 월봉이고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거래가 좀 실리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사죠. 이것도 수급을 보면 소비주라고 갑자기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요. 일단 매수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46,000원, 45,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안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 한 번만 조정받으면 되거든요. 한 5%만 조정받으면 들어오니까 조정받으면은 46,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 일단은 6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목표 가격 6만 원에 손절 가격은 42,000원 정도 전략을 드리는데 자 SM과 YG엔터도 같이 보세요. SM, YG엔터 얘네들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위로 치고 올라가죠. 이거 조만간에 종고점 돌파할 것 같아요. 이거는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과 거래에 실리고 있고 수급도 보면은 막지하게 사죠. 그럼 SM도 조만간에 종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JYP 마찬가지. 그러니까 YG엔터, SM, JYP 이쪽에 순환매가 돌듯 이쪽이 뭐가 먼저 치고 가든 뭐가 하나 고점을 뚫게 되면 이쪽에서 순환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 줄 것이고 올라가다 보면은 다른 엔터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상황들이 미국에서 7일 날에 종식 선언한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나오는 추이도 그렇고 사망자 나오는 숫자도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맞추지 않았는데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도 뚝 떨어졌고 확진자도 뚝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7월 4일 날에 미국에 얼마나 많이 맞히는지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안 맞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어떻게 이제 그거를 할 건지는 뭐 바이든 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확진자 숫자가 확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소비주들이 다시 그쪽에 살아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7월 달서부터 올 연말까지는 소비주가 대세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풀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 공연을 하지 못해서 이익을 많이 못 챙겼었던 그래서 뭐 그 아티스트를 보면 가수들
그 공연을 하지 못해가지고 예전에서는 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공연만으로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냈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얘기 보셨죠. 그러니까 공연 수익이 굉장히 짭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이 기대감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주가도 좀 상승을 할 것 같고 뭐 실적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보다도 내년들이 컨센서스들이 다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라 그러면은 YG엔터뿐만 아니라 사실 좀 더 싸게 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YG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잘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승자의 강의 YG엔터를 포함한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게 되면 왜 소비주를 봐야 되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일서부터 소비주들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잘 보시고요. 자, 이어서 뭐 상담 이주원 전문가님이 계속 이제 3부에서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좀 이따가 상담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